주제 하나 만들어주세요. 오늘인 2026년 1월 17일. 현재 가장 뜨거운 주제는 역시 CES 2026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의 결산과 그 후 폭풍입니다. 매년 1월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 행사가 막 종료되면서 올해 우리 삶을 바꿀 핵심 기술들에 대한 논의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진짜 비서가 된 AI, 에이젠틱 AI.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스스로 실행까지 완료하는 AI 에이전트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제주도 여행 예약해줘 라고 하면 비행기, 숙소, 맛집 예약까지 한 번에 끝내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투명 디스플레이의 보편화. 작년에는 신기한 기술이었다면 올해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투명 OLED, LED가 실제 거실이나 자동차 창문에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제시되었습니다. 집안의 창문이 상황에 따라 TV가 되거나 정보를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모빌리티의 경계 확장. 단순한 자율주행차를 넘어 하늘을 나는 UAM, 도시망공교통과 개인형 이동수단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 등이 보여준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사무실이나 휴식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줄 요약. 이제 AI는 화면 속에만 머물지 않고 투명한 유리창과 자동차, 그리고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드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기술 분야나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 연애, 스포츠 등의 핫 이슈가 궁금하신가요? 말씀해주시면 바로 찾아봐 드릴게요. 자율주행 근황. (2026년 1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실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용화 경쟁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열린 CES 2026을 기점으로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소식들을 3가지 흐름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무인 로보택시의 본격 상용화.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운전석이 비어있는 완전 무인 서비스가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모셔널.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이오닉 5 로보택시의 무인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말까지 본격적인 수익 모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2026년 상반기 내에 미국 일부 지역에서 감독 없는 자율주행 unsupervise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이모.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워싱턴 DC 등 눈이 오는 도시 스노우시티로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로의 진화. SDV와 로봇의 결합. 단순히 차가 스스로 가는 것을 넘어 자동차가 하나에 달리는 로봇이 되고 있습니다.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현대차는 최근 엔비디아와 테슬라 출신의 핵심 개발자를 영입하며 차량의 모든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SDV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와의 연결.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로봇 기술이 자율주행의 인지 알고리즘과 공유되면서 복잡한 돌발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법적, 제도적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 우리 정부도 2027년 레벨 4 특정 조건 하 무인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도심 내 자율주행 허용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의 대량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 주마다 달랐던 규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제 관심사는 차가 스스로 갈 수 있는가? 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얼마나 저렴한 비용 구독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로 옮겨갔습니다. 혹시 테슬라의 FSD, 현대차의 로보택시 또는 자율주행 레벨별 차이 중 어떤 부분을 더 깊게 알고 싶으신가요? 말씀해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한국 경제 상황. (2026년 1월 17일) 기준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의 증시 호황과 고환율 고물가에 따른 내수 압박이라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주요 지표와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증시, 코스피 4,800선 돌파, 역사적 고점 경신. 최근 한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 중 하나입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어제 1월 16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9% 상승한 4,840.74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4,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15만전자 가시권.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수요 폭발이 지수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시총 4,000조 시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4,000조 원을 돌파하며 시장의 체급이 커졌습니다. 거시경제. 수출은 맑음, 내수는 흐림. 경제 성장률. 2026년 연간 성장률은 약 1.8에서 2.0%로 전망됩니다. 작년에 부진을 딛고 반등하는 추세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환율 비상, 원, 달러 환율이 1,45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를 자극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기조. 지난 1월 1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0%로 5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환율 불안과 가계부채, 여전히 높은 수도권 집값 때문에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대외 리스크, 트럼프 2기의 통상 압박, 반도체 관세 전쟁. 최근 대만이 미국의 거액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며 반도체 무관세 약속을 받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에게도 대미 투자 확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의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한국 경제는 기업 실적과 주가는 최고조이나 일반 가게는 고환율과 금리 부담으로 체감 경기가 차가운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예산 조기 집행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유하신 종목의 전망이나 부동산 시장 영향 또는 환율 추이 중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각국의 출산율 향상을 위한 노력. (2026년) 현재 세계 각국은 인구 구조 변화를 국가 존립의 문제로 보고 전례 없는 파격적인 보상과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정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른 핵심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파격적 보상. 2026년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응 국가체계를 재정립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 강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의 일상화, AI 기반의 스마트워크가 정착되면서 육아기 부모에게 주 4일제나 재택근무권을 보장하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가사 서비스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프랑스, 사회적 연대와 육아휴직 개편. 유럽의 출산율 강국인 프랑스는
기존의 탄탄한 복지 위에 새로운 제도를 얹었습니다. 출산휴가, 베이비리브 도입. 2026년부터 기존 휴가 외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교대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2개월의 유급휴가를 도입했습니다. 급여의 60에서 70% 보전,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혼인 외 출산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팍스, PACS 제도를 통해 비혼 가구의 출산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른 차원의 대책과 교육비 제로화. 일본은 2026년을 인구 반등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기시다 정부의 아동 미래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산 비용 보험 적용. 그동안 자부담이 컸던 출산 비용을 2026년부터 전면 의료보험 체계로 편입하여 출산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무상화.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교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등 양육의 경제적 허들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노르웨이 등 성평등을 통한 반등. 최근 하락세를 겪었던 노르웨이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빠 할당제 강화,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계 전체의 휴직 기간이 줄어들게 설계하여 독박 육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국가별 핵심 전략 요약, 국가, 핵심 키워드, 주요 대책, 2026, 한국, 경제적 보상, 출산 지원금 세제 혜택, 외국인 돌봄 인력 확대, 프랑스, 가족 다양성, 추가 유급 출산 휴가 도입, 비혼 가구 지원, 일본, 교육비 경감, 출산비 보험 적용, 다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노르웨이, 성평등 육아, 강력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유연근무제. 생각해볼 점,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문화가 갖춰진 국가일수록 출산율 반등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부동산 우대 정책 같은 세부 사항이 더 궁금하신가요?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독박 육아의 의미. 독박 육아라는 표현은 감옥의 독방과 육아를 합친 신조어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외부의 도움이나 교류 없이 고립된 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단순히 혼자 아이를 보는 독박 육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물리적 정서적 고립에 초점을 맞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박 육아와 무엇이 다른가요? 독박 육아, 주로 배우자의 비협조나 부재로 인해 노동의 비중 이 한쪽으로 쏠린 상태를 강조합니다. 나 혼자 다 한다는 억울함과 피로감이 섞여 있습니다. 독박 육아, 노동의 고됨은 물론이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듯한 심리적 고립감을 강조합니다. 마치 독방에 갇힌 죄수처럼 아이와 단둘이 갇혀 세상과 소통이 단절된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핵가족화와 공동체 붕괴. 과거처럼 이웃이나 친척이 육아를 도와주던 마을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주거 환경의 특성, 아파트 중심의 폐쇄적인 주거 문화로 인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온종일 아이와 둘만 지내게 됩니다. 커리어 단절, 직장 생활을 하던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사 후 집에 머물며 겪는 급격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원인이 됩니다. 독박 육아가 위험한 이유, 독박 육아가 지속되면 부모는 심각한 육아 우울증이나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언어적 소외, 하루 종일 아이의 옹알이나 단순한 단어만 상대하다 보니 성인과의 대화에 갈증을 느낍니다. 자존감 하락, 자신의 존재가 누구의 엄마 아빠로만 적응되면서 사회적 자아를 상실했다는 허무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2026년의 변화, 독방의 문을 열려는 노력들. 최근에는 이러한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집 근처에서 다른 부모들과 만나 아이를 함께 돌보며 소통하는 공간이 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조부모의 도움을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해 가족 내 육아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독방에 갇히는 주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육아가 공동의 책임임을 제도화하는 추세입니다. 한 줄 평, 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일인 동시에 부모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독박 육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혜택이나 우리 동네 육아 커뮤니티 찾는 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 2026년 현재 청년 세대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를 넘어 삶의 가치관 변화와 구조적 한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주요 원인을 4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경제적 부담,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현실. 가장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결혼이 곧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주거비 부담, 집값 상승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경제적 확신이 부족해졌습니다. 결혼 비용의 거품, 예식, 혼수 등 전통적인 결혼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가치관의 변화, 나의 행복이 최우선,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자기 결정권, 혼자만의 시간, 취미, 커리어 성취에서 얻는 행복이 결혼이 주는 안정감보다 크다고 느낍니다. 희생에 대한 거부, 과거 세대처럼 부모나 자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보다는 현재의 나를 가꾸는 나다움을 중시합니다. 자발적 비혼, 결혼 안 한 삶도 충분히 완성되어 있다 고 생각하는 비혼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육아 및 경력 단절 공고, 독박 육아는 싫다. 앞서 언급하신 독박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결혼 기피의 큰 이유가 됩니다. 커리어 유지, 특히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직장에서의 도태나 경력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여전히 큽니다. 양육 환경,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줄 자신이 없으면 낳지 않는 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제도와 문화의 괴리, 가족 제도의 경직성, 가부장적 문화, 명절 문화, 시댁 처가와의 관계 등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주는 피로감을 기피합니다. 다양한 결합의 부재, 동거 등 유연한 관계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부족하여 결혼 아니면 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밖에 없는 점도 원인입니다. 2026년 청년 인식 의학, 구분, 과거, 전통적 가치, 현재 2026년 트렌드, 결혼관, 때가 되면 당연히 하는 것, 하고 싶으면 선택하는 것, 우선순위, 가족의 안녕과 희생,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 최대, 장벽, 배우자의 조건, 내 집 마련 및 경제적 차이, 통찰, 현재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와 나를 잃어버리는 삶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결혼장려라는 말 대신 청년들의 자립 지원과 다양한 삶의 방식 존중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혹시 비혼 가구를 위한 정부의 복지 혜택이나 최근 유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결합, 동거 공동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출산율과 한국의 미래. (2026년) 오늘 한국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과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미래 시나리오를 핵심 위기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현재 상황, 초고령 사회 진입과 0.8명대의 사투, 초고령 사회 공식 진입. 2026년은 한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해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출산율 반등 시도, 최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과 30대 인구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2024에서 2025년 바닥을 찍었던 합계 출산율이 0.8명대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 유지선인 2.1명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인구 절벽의 여파,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경제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 2050년이 되면 일할 사람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부양 부담의 폭증. 현재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약 25명을 부양하지만 2100년경에는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해야 하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현실화됩니다. 이는 연금 및 건강보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합니다. 지방지역 소멸의 가속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학교, 병원, 지자체가 사라지는 지방 소멸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폐교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국가적 전략, 정부는 2026년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대폭 증액 약 50조 원 규모하며 다음과 같은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 내수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수출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내수 시장을 키워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라는 OECD 등의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2. 이민 정책의 개방.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이민 국가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정년 연장 및 교육 개혁. 고령 인구가 더 오래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고 줄어든 학생 수에 맞춰 대학 구조 조정과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2026년은 인구 감소라는 정해진 미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작지만 강한 국가로 살아남을지 구조적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현실과 전망 영상은 한국의 합계 출산율 전망과 인구 감소가 50년 뒤 우리 사회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혹시 국민연금 고갈시기나 지방소멸 위험 지역 등 더 구체적인 미래 전망이 궁금하신가요? 유튜브 동영상 조회 내역은 내 유튜브 기록에 저장되며 내 데이터는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에 따라 저장 및 사용됩니다. 재미나이에 물어본 바로는 서민들의 밝은 미래가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은 어허. 자원 없는 나라의 내수 활성화 정책.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자원 빈국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기술, 그리고 관광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 내실을 다지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4가지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인적 자원 및 기술 투자, 지식 기반 경제, 자원이 없으므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합니다. R&D 및 스타트업 육성,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처럼 고부가가치 기술, AI, 바이오,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 다시 국내 소비로 이어지게 합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들에게 AI와 자동화 기술을 보급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비용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올려 내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및 관광 활성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경험을 파는 정책입니다. K컬처와 연계된 관광 붐업, 한국은 2026년 현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방 골목 상권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MICE 산업,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회, CES, G스타일 등을 유치해 비즈니스 관광객의 소비를 이끌어냅니다.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소비 심리 자극, 가계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열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자동차 및 가전 세제 혜택, 최근 한국 정부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큼직한 소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및 배당 촉진, 기업이 쌓아둔 유보금을 배당으로 풀도록 세제 혜택을 주어 가계의 자산 소득을 늘리고 이것이 다시 소비로 순환되게 합니다. 이민 및 정년 연장, 인구 구조 대응, 내수 시장의 규모 인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전략입니다. 고숙련 이민자 유치, 젊고 유능한 외국 인력을 받아들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내수 소비층을 유지합니다. 정년 연장과 고령층 소비 활성화, 구매력이 있는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자원 빈국의 내수 전략 비교, 전략 방향,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기술 혁신, AI 듀 로봇 기반 소상공인 지원, 운영 비용 감소, 서비스 경쟁력 강화, 관광, 파업 문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축제, 외화 획득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금융 파고 세제, 배당 확대, 개소세 인하, 가계가처분 소득 증대 및 지출 유도, 인구 정책, 이민자 수요, 정년 연장, 내수 시장 규모, 머릿수, 유지, 핵심 통찰, 자원 없는 나라의 내수 정책은 결국 돈이 잘 돌게 만드는 시스템, 금융세제와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매력, 관광 문화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한국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이나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 중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저출산과 생산성 문제 해결을 위한 OECD의 제언이 비디오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인구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내수 성장 기반과 강력한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국제결혼 추이. (2026년 1월)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은 코로나19 이후에 완연한 회복세를 넘어 역대급 비중 확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와 변화된 양상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추이를 정리해드립니다. 통계로 보는 급증세,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 연간 혼인 건수 반등. 2024년 다문화 혼인 건수는 약 21,450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며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중의 확대,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에 달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결혼하는 커플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 커플인 셈입니다. 출생아 수의 변화, 국제결혼의 증가는 출산율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구의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반등하며 전체 출생아 중 약 5.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국적 및 성별 구성, 2025, 2026 트렌드, 전통적인 농촌 총각 중심의 결합에서 도시형 다변화된 결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 약 71에서 75%, 베트남 약 27에서 38%, 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 태국 순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K컬처의 영향으로 중앙아시아나 동유럽 국적의 배우자 비중도 소폭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 남편 약 18에서 19%, 미국, 중국, 베트남 순입니다. 특히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는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이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사례가 포함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특징, 생존형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1. 도시지역의 확산. 과거에는 농어촌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의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국 평균과 유사하거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민정책의 변화. 정부가 인구 절벽 해소를 위해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등을 논의하며 외국인 인력 유입을 장려함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것이 자연스러운 만남과 혼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인식 변화. 단일민족 국가라는 관념이 옅어지고 국제결혼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젊은 층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국제결혼 주요 지표 2024-2025 기준 구분, 내용, 비중, 퍼수치, 다문화 혼인 건수 2019년 이후 최대치 경신 약 21,450건, 전체 혼인 중 비중, 결혼 10쌍 중 약 1쌍 수준 9.6%, 주요 국적, 아내, 베트남, 중국, 태국 등 아시아권 강세, 베트남 약 30%대, 다문화 출생아 비중, 전체 신생아 중 차지하는 비율 5.6%. 전망, 2026년 이후에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구에 대한 교육, 고용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국제결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국가별 국제결혼 지원 정책이나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교육 혜택 등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다문화 혼인 5% 증가, 전체 혼인 10건 중 1건은 다문화 결혼이 영상은 최근 한국의 국제결혼 통계 수치와 함께 다문화 가구의 출생아 수가 반등한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유튜브 동영상 조회 내용은 내 유튜브 기록에 저장되며 내 데이터는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에 따라 저장 및 사용됩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이유. 2026년 현재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바탕으로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4가지 핵심 이유를 정리해드립니다. K컬처 확산과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 상승. 가장 큰 심리적 요인은 전 세계적인 한류, K컬처 열풍입니다. 이미지 개선. 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 남성과 여성, 그리고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발적 선택. 과거에는 중개업체를 통한 조건 중심의 결혼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유학, 취업, SNS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 연애결혼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북미, 유럽권 배우자와의 혼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결혼 시장의 조건에 대한 피로감. 한국 사회 특유의 까다로운 결혼 조건이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턱, 높은 주거비와 예식비용, 이른바 스펙을 따지는 국내 결혼 문화의 피로감을 느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유교적 가족 관습이나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가치관을 가진 외국인과 가정을 꾸리길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다문화 지원,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도 큰 몫을 합니다. 다문화 가구 혜택, 국제 결혼 가구에 대해 주택 청약 가점, 출산 지원금 추가 지급,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면서 국제 결혼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이민 정책 개방. 2026년 현재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과 인구를 보충하기 위해 이민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정착과 결혼을 장려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생활권의 변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260만 명, 전체 인구의 약 5%를 넘어서며 일상 속 접점이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수급 증, 전문직 외국인 인력 유입 등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교에서 외국인과 교류할 기회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엔데믹 효과, 코로나19로 막혔던 국가 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면서 미뤄왔던 국제결혼이 2024에서 2026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기저효과도 작용했습니다. 국제결혼 인식 및 현황 요약, 구분, 과거, 2010년대 이전, 현재, 2025에서 2026년, 만남 경로, 결혼 중개업체 중심, SNS, 유학, 직장, 데이팅 앱 등 다양화, 주요 동기,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생존, 가치관의 조화, K컬처 호감, 연애 결실, 사회적 시선,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수한 시선, 자연스러운 글로벌 가족의 일종, 핵심 통찰, 국제결혼의 증가는 한국 사회가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틀을 깨고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배우자 국적별 특징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비자 제도 등 더 알고 싶은 세부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드라마 서울의 달 리뷰해줘. (1994년) 방영된 MBC 드라마 서울의 달은 한국 드라마 역사상 리얼리즘의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받는 전설적인 작품입니다. 2026년인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세밀한 심리 묘사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드라마의 매력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전무후무한 캐릭터들의 향연. 서울의 달은 당시 신인이었던 한석규와 최민식을 일약 스타덤에 올린 작품입니다. 김홍식, 한석규, 야망 있는 제비라는 파격적인 캐릭터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자를 이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연민을 자아내는 입체적인 인물이죠. 박춘섭, 최민식, 홍식의 고향 친구로 투박하고 고지식하지만 정이 넘치는 상경 청년입니다. 한석규의 날카로운 연기와 최민식의 우직한 연기가 대비되며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줍니다. 차영숙, 최시라, 똑똑하고 콧대 높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격리 사원 역을 맡아 당시 서울로 올라온 젊은 여성들의 고뇌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달동네를 비추는 서늘하고도 따뜻한 시선. 드라마의 배경인 서울 산동네, 달동네는 성공을 꿈꾸며 상경한 사람들의 집합소입니다. 리얼리즘. 기존 드라마들이 가난을 미화하거나 신데렐라 스토리에 집중했다면 이 드라마는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사랑 때문에 배신하며 그럼에도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명장면. 홍식이 꽃뱀에게 당해 알몸으로 쫓겨나는 장면이나 춘섭의 투박한 짝사랑 장면 등은 웃음과 슬픔을 동시에 줍니다. 서울의 달은 밝은가? 주제의식. 드라마는 묻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홍식은 신분 상승을 위해 발버둥치지만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반면 주변의 소박한 사람들은 투닥거리면서도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니들을 혁대로 때리긴 했냐? 여자 속옷을 훔쳐오라고 했냐? 같은 홍식의 명대사는 자신의 비겁함을 당당함으로 포장하려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복고풍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 배우들의 신인 시절 압도적인 연기력을 보고 싶은 분, 화려한 성공 서사보다 사람 냄새 나는 진솔한 이야기를 선호하는 분. 이 영상은 90년대 서울의 서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주연 배우들의 전성기 시절 명연기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드라마 속 홍식의 마지막 결말이나 OST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유튜브 동영상 조회 내역은 내 유튜브 기록에 저장되며 내 데이터는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에 따라 저장 및 사용됩니다. 자율주행의 미래. (2026년)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운전자 보조를 넘어 시스템이 주도하는 이동의 혁명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제시하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3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2026에서 2027년 레벨 4 상용화의 원년. 현재 우리나라는 2027년 레벨 4 고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적 기틀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실증 도시 확대. 서울, 세종에 이어 광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자율주행 실증 단지가 조성됩니다. 2026년 말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도심 전체에서 무인 로보택시를 흔히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가 국내에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법적 책임 명확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 개정과 전용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기술이 아닌 제도 때문에 상용화가 늦어지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2030년 이후 이동이 경험이 되는 시대. 운전대에서 해방된 자동차 내부 공간은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움직이는 생활 공간. 운전석이 사라지거나 회전 가능해지면서 차 안은 달리는 집, 사무실 또는 영화관이 됩니다. 물류혁명. 사람이 없는 무인 자율주행 트럭이 고속도로 혈관을 타고 24시간 끊임없이 물자를 수송합니다. 이는 물류 비용을 30% 이상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사회의 구조적 변화. 자율주행은 단순히 차가 스스로 가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주차난 해결과 도시 재설계. 차가 스스로 외곽 주차장으로 이동하거나 계속해서 다른 승객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도심의 주차 공간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 공간은 공원이나 주거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교통 취약계층의 해방. 운전면허가 없는 고령자나 교통약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자율주행 기술 단계별 상용화 전망. 구분. 레벨 3 조건부 자율, 레벨 4 고도 자율, 레벨 5 완전 자율. 핵심 특징.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 주행, 지정된 구역 내 무인 주행. 모든 도로 환경 무인 주행. 상용화 시점. 현재 보편화 중. 2026에서 27년 로보택시 등. 2035년 이후 전망. 주요 주체, 개인용 승용차 중심, 대중교통, 셔틀, 물류, 전 차종 상용화. 핵심 포인트. 미래의 자동차는 소유하는 자산에서 필요할 때 호출하는 서비스, MaaS,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로 완벽히 전환될 것입니다. 혹시 테슬라 FSD의 최신 업데이트 상황이나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험 처리 기준 등 구체적인 기술 제도적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피지컬 AI의 발전과 노령자의 삶. 2026년 현재 피지컬 AI는 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 로봇이나 웨어러블 기기 같은 신체와 결합하여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노령층의 삶을 보살핌을 받는 수동적 삶에서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으로 대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노령자 삶에 스며든 피지컬 AI의 주요 변화를 3가지 영역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신체 기능의 보조 및 확장, 입는 로봇의 일상화. 신체 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피지컬 AI는 제2의 근육이 되어줍니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 CES 2026에서 주목받은 보행 보조 로봇 엑소스켈레톤은 사용자의 보행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발을 내디딜 때
적절한 힘을 보태줍니다. 이를 통해 근력이 부족한 노인도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가전의 진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AI가 탑재된 주방 로봇이 무거운 냄비를 옮겨주거나 재료를 손질해주는 등 가사노동의 신체적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능동적인 건강관리와 안전, 지능형 모니터링. 과거의 센서가 단순히 추락을 감지했다면 피지컬 AI는 예측하고 개입합니다. 낙상 예측 및 예방. AI가 장착된 스마트 지팡이나 신발은 노인의 걸음걸이, 개입 변화를 분석하여 낙상 위험이 높을 때 미리 경고를 주거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미세한 진동 피드백을 줍니다. 비접촉 생체 신호 분석. 거실에 설치된 AI 로봇이나 스마트 가구가 레이더 기술을 통해 호흡, 심박수, 수면 패턴을 모니터링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AI가 즉시 보호자나 의료기관에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합니다. 정서적 동행과 인지 케어. 공감하는 로봇. 외로움과 치매는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피지컬 AI는 이를 정서적으로 파고듭니다. 반려 로봇, 컴패니언 로봇, 효돌과 같은 AI 로봇은 2026년 현재 훨씬 고도화되어 사용자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읽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옛날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라며 먼저 말을 건네고 복약 시간을 챙기는 등 24시간 밀착 케어를 제공합니다. 인지 자극 프로그램. AI 로봇과 함께 바둑을 두거나 퀴즈를 풀며 뇌 활동을 자극함으로써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도입 전후의 삶 비교. 구분, 과거, 전통적 케어, 미래, 피지컬 AI 기반 케어, 이동성, 휠체어 또는 타인의 부축에 의존, 웨어러블 슈트로, 자가 보행 가능, 안전관리, 사고 발생 후, 수동적 신고, AI의 예측을 통한 사전 예방, 정서 관리, 방문 요양 서비스, 간헐적, AI 반려 로봇과의 24시간 교감, 생활 방식, 요양시설 입소 고려, 스마트홈을 통한 제가, 독립생활, 전망, 피지컬 AI는 노인을 돌봄의 대상에서 다시 활동의 주체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인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선물용 보행보조 로봇의 종류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AI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돌봄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령화 속 돌봄 부담 완화의 비디오는 입는 로봇부터 배뇨 관리 솔루션까지 실제 노령자의 삶을 돕기 위해 진화하고 있는 최신 피지컬 AI 로봇 기술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유튜브 동영상 조회 내역은 내 유튜브 기록에 저장되며 내 데이터는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 따라 저장 및 사용됩니다. 디스토피아적인 생각보다는 과학의 발전이 밝은 미래로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가구 1 로봇? 물론 그때도 돈은 적게 벌고 많이 벌고는 있을 테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면 될 것이고 그보다 좀 더 적은 사람들은 렌트를 하면 될 것이고 진짜 없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빌려줬다가 회수를 해야 될까요? 유튜브나 TV에서 보듯이 인간형 로봇이 사람과 똑같은 동작들을 하고 명령에만 잘 따라준다면 나이를 불문하고 몸이든 머리든 불편하신 분들은 항상 존재해 왔으니까 그걸 피지컬 AI 로봇들이 도와준다고 치면 진짜 사람이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올려나요? 화성 이주 가능성. (2026년) 현재 화성 이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론적 가능성은 열려있으나 실질적 이주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오늘날 화성 탐사와 이주 가능성에 대한 핵심 현황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무인 탐사 시도. 옵티머스가 먼저 간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당초 계획했던 유인 탐사 시점을 2029년 이후로 연기하고 2026년 말에는 무인 스타쉽을 화성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 선발대. 이번 탐사에는 사람 대신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가 탑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봇이 먼저 착륙하여 화성의 거친 환경에서 기지 건설이 가능한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착륙 기술 검증. 화성의 옅은 대기 속에서 거대한 우주선을 안전하게 수직 착륙시키는 것이 이번 임무의 가장 큰 성공 지표입니다. 기술적 장벽, 해결해야 할 숙제들. 화성 이주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물리적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우주방사선. 지구 자기장의 보호가 없는 육에서 9개월간의 비행과 화성 표면 생활 중 노출될 고에너지 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할 차폐 기술이 더 완벽해져야 합니다. 자원 현지 활용, ISRU. 지구에서 모든 물자를 가져갈 수 없으므로 화성의 얼음을 녹여 물을 얻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로 연료를 만드는 기술, MOXIE 등의 대규모 실증이 필요합니다. 테라포밍. 화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테라포밍은 현재 기술로는 수백 년 이상이 걸리는 초장기 프로젝트로 분류되며 지금은 생존을 위한 기지 건설 단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협력. 달을 거쳐 화성으로.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은 화성 이주를 위한 전초기지로 달을 활용합니다. 달기지, 게이트웨이. 달 궤도에 정거장을 만들고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하여 심우주 탐사 노하우를 쌓은 뒤 이를 화성 탐사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도 이 계획에 참여하여 우주통신 및 탐사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화성 이주 단계별 로드맵. 2026년 전망. 단계. 목표 시기. 주요 과업. 무인 착륙. 2026년 말. 스타쉽 무인 착륙. 옵티머스 로봇 테스트. 유인 탐사. 2029에서 2030년대. 인류 최초의 화성 발자국. 임시기지 구축. 정착 시작. 2040에서 2050년대. 자립 가능한 화성 도시 건설 시작. 결론. 2026년은 인류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해는 아니지만 화성으로 가는 길을 본격적으로 여는 로봇 선발대가 출발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스페이스X 스타쉽의 최신 발사 성공 여부나 화성에서 인간이 먹고 살 식량 조달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화성 이주를 위한 스페이스X의 야심찬 계획이 비디오는 스타쉽이 어떻게 화성 궤도에 진입하고 착륙하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화성 도시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상세히 설명해줍니다.
화성에 로봇이 먼저 가서 살아남는 게 안전해요. 스타쉽 그 집게로 잡는 거 보니까 아유 굉장합니다 진짜. 기술 발전이. 확실히 대단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기도 힘든 테슬라 자동차부터 스타링크, 스페이스X, 뉴럴링크 이런 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저처럼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저런 생각조차 불가능할 텐데. 세계 및 각국의 인구 동향. (2026년) 현재 세계 인구는 약 83억 명을 돌파했으나 성장 속도는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인구의 양적 증가보다는 구조적 불균형, 고령화와 지역별 격차, 이 더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및 주요 국가들의 인구 동향을 세 가지 핵심 흐름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세계 인구의 양극화, 폭발하는 아프리카, 쪼그라드는 동아시아. 현재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남부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가 주도국,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초저출산 지역,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인구 유지선 2.1명을 한참 밑도는 인구 소멸 위기 수준의 초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전 지구적 파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늙어가고 있습니다. 실버 경제의 부상, 유럽,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과 일본은 인구 4에서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버 산업이 경제의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 일할 수 있는 연령, 15에서 64세,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이 이민 수용과 AI 로봇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2026년 학령 인구 500만 붕괴. 국내 상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절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초등 1학년 30만 명 선 붕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29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불과 20여년 전 약 70만 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인구 구조의 K자형 양극화.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으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머무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지표 요약. 9분. 전 세계 평균. 한국 2026전망. 특징. 합계 출산율 약 2.2에서 2.3명, 0.7명대.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 유지. 중위 연령 약 31세, 약 46에서 47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중, 인구 증가율 약 0.8%, 둔화 중, 마이너스 성장, 한국은 자연 감소 단계 진입, 통찰. 이제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어떻게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 생산성 혁신과 세대 간 부양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특정 국가, 미국, 중국 등의 상세 인구 변화나 인구 감소가 주식,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왜 인도나 아프리카만 인구가 늘까요? 이유가 궁금하네. 게임 2026년 현재 게임 산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현실과 가상의 그만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만 오늘 스톱.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 트렌드와 잘못했어요. 멈춰주세요. 게임 폴아웃 시리즈 리뷰. (2026년) 현재 폴아웃 폴아웃 시리즈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드라마의 대성공과 함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전설적인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RPG입니다. 1997년 첫 출시부터 2024년 아마존 프라임 드라마 방영 이후까지의 흐름을 반영한 시리즈 전체 리뷰를 정리해드립니다. 시리즈의 핵심 테마, 전쟁은 변하지 않는다. War never changes. 폴아웃 시리즈를 관통하는 매력은 레트로 퓨처리즘입니다. 1950년대 미국인들이 상상했던 미래가 핵전쟁으로 멸망한 후 그 폐허 위에서 벌어지는 기괴하고도 블랙 유머 가득한 모험을 다룹니다. 블랙 유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볼트보이 캐릭터나 경쾌한 올디스, 음악을 배치해
독특한 냉소적 분위기를 풍깁니다. 도덕적 선택.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마을의 운명이 바뀌거나 인류의 미래가 결정되는 높은 자유도를 자랑합니다. 시리즈별 특징 및 요약. 작품명. 주요 특징. 한 줄 평. 폴아웃 1 앰퍼샌드 2. 클래식 턴제 RPG. 압도적인 텍스트량과 깊이 있는 자유도. 폴아웃의 뿌리. 어둡고 진지한 아포칼립스의 정수. 폴아웃 3. 베데스다가 인수한 후 첫 3D 작품. 황무지 탐험의 재미 극대화. 수도 황무지의 황량함을 완벽하게 구현한 명작. 폴아웃 뉴베가스. 옵시디언 제작. 클래식의 서사와 베데스다의 시스템이 만남. 팬들이 꼽는 최고의 서사와 팩션 간 갈등 구조. 폴아웃 4. 그래픽 개선. 정착지 건설 시스템 도입. 액션성 강화. 입문하기 가장 좋은 대중적인 폴아웃. 폴아웃 76. 멀티플레이 전용. 초기 악평을 딛고 꾸준한 업데이트로 회생.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황무지 캠핑과 협동의 재미. 2024에서 2026년 폴아웃 드라마가 바꾼 위상. 2024년 아마존 프라임에서 방영된 폴아웃 드라마는 게임 원작 영상물 중 역대급 퀄리티라는 찬사를 받으며 시리즈의 인기를 다시 불붙였습니다. 신규 유저 유입.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이 게임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10년 전 출시된 폴아웃4가 유럽 판매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시즌2의 기대감. 2026년 현재 드라마 시즌2가 방영되면서 게임 시리즈의 차기작 폴아웃5에 대한 기대감도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장단점 리뷰. 장점. 별표 비교 불가능한 독보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 방대한 로어, 로레와 탐험할 가치가 있는 수많은 장소들. 모딩마딩 커뮤니티가 활발하여 유저가 게임을 무한히 확장 가능. 단점. 베데스다 게임 특유의 고질적인 버그. 구작 1, 2, 3의 경우 현대적인 시스템에 익숙한 유저에겐 다소 불편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망한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1950년대의 재즈와 올디스 팝송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 드라마를 보고 볼트 보올트 안팎의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해진 분. 입문 추천. 지금 시작하신다면 세련된 그래픽과 편의성을 갖춘 폴아웃4나 서사의 정점을 느끼고 싶다면 폴아웃 뉴베가스를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드라마 시즌2의 주요 내용이나 특정 시리즈의 모드 설치 방법 등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폴아웃 주제가를 틀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튜브. 유튜브로 폴아웃 주제가를 틀어주세요. 유튜브로 폴아웃 주제가를 틀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중 어떤 미디어 제공업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유튜브에서 폴아웃 주제가를 찾아주세요. 유튜브에서 찾은 폴아웃 시리즈의 주요 주제가와 OST 영상들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메인 테마곡부터 최신 드라마판 사운드 트랙까지 감상해보세요. 폴아웃 시리즈 주요 주제가 Fallout
황무지를 유랑하듯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재미는 없으셨을 텐데 혹시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크였습니다.